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그 시작이 모든 이에게 순탄한 것은 아니야. 특히 해외에서의 긴 생활을 마치고 다시 한국 땅을 밟은 이들에게는 낯설게 변한 고향이 때로는 타국보다 더 차갑게 다가오기도 한다. 오랜 시간 일해온 곳을 떠나 가족과 고국을 그리워하며 귀국을 선택했지만 막상 돌아오고 나서 마주한 현실은 기대와는 많이 달랐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누군가는 고향에 온기를 기대했고 누군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나 대중교통처럼 익숙한 환경에 위안을 얻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은퇴 후의 삶은 단순한 귀국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했다. 첫 번째 사례는 미국에서 30년을 살다 은퇴 후 서울로 돌아온 김모 씨의 이야기다. 그는 자녀들이 모두 현지에서 자리 잡은 상황에서도 부인과 함께 늘 그리워하던 고국에 돌아와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자 했다. 귀국 직후엔 마치 긴 여행을 마친 사람처럼 모든 것이 새롭고 좋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무엇보다 문제였던 건 이질감이었다. 김 씨는 한국의 빠르게 변한 사회 분위기와 개인주의적인 생활 방식에 적응하지 못했고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점점 집안에서만 생활하게 되었다. 게다가 국민연금 수령액은 현지에서의 은퇴 자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고 환율까지 불리하게 작용하며 예상했던 생활비보다 훨씬 빠르게 잔고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이곳이 더 이상 자신이 알던 고향이 아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는 귀국 후 경기도 외곽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정착한 이모 부부의 경우다. 이들은 일본에서 25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며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한국에서 조용한 노후를 꿈꿨다. 하지만 결정적인 오판은 의료비와 생활비에 대한 계산이었다.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는 믿음 아래 들어왔지만 막상 병원을 다녀보니 중복 처방과 과잉 진료에 시달려야 했고 만성질환 약값은 생각보다 부담이 컸다. 게다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비는 매달 계획보다 크게 초과되었고 특히 지역사회에서의 소속감 부족은 부부 모두에게 정신적 피로로 다가왔다. 작은 시골 동네에서조차 외지인이라는 느낌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고 결국 이들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잠깐 머무는 곳일 뿐 노후를 지내기에는 우리 같은 사람에겐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세 번째 사례는 캐나다 이민 20년 후 귀국한 박 씨의 경우로 그는 서울에 머물며 2년째 자녀들을 돕고 손주들을 돌보는 일상을 보내고 있다. 처음엔 가족과 함께한다는 기쁨이 컸지만 점점 그는 돌아온 선택에 회의감을 느끼게 됐다. 자녀들의 맞벌이로 인해 사실상 그는 손주 육아의 책임을 홀로 떠안게 되었고 노년의 휴식은커녕 오히려 육체적 피로와 정서적 소외만이 쌓여갔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을 돌보며 보내는 하루는 마치 직장 생활보다 더 고됐다. 또한 자녀 세대와의 생활 방식 차이는 대화조차 단절되게 만들었고 자신이 필요해서가 아닌 편해서 쓰이는 존재가 된 듯한 감정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말한다. 가족이 가까이 있어 좋긴 한데 내가 원하는 노후는 이런 게 아니었다고. 세 사례의 공통점은 은퇴와 귀국이 마치 전환점처럼 생각되었지만 그 전환이 곧 해방이나 안정을 의미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외국에서의 생활이 길었던 만큼 귀국 후 한국 사회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더 컸다. 한국은 여전히 변화 속도가 빠르고 공동체보다는 개인 중심의 생활이 일반화되어 있어 중장년층이 돌아와 적응하기엔 생각보다 낯설고 까다로운 사회가 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요소인 경제적 안정, 정서적 소속감, 일상의 목적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국에서의 삶도 결코 편하지 않다는 사실이 이들의 경험을 통해 드러난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과 생활 방식을 새로 설계해야 하는 시기다. 특히 귀국을 고려하는 재외 한인들에게는 귀국 이후의 생활에 대한 깊은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 단순히 그리움이나 향수만으로는 매일의 생활을 버텨낼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적 조건,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망, 가족 내 역할, 재정립 등 모든 요소가 종합적으로 맞물려야만 비로소 귀국이 성공적인 전환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귀국이 곧 안락함을 보장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그 삶의 질을 어떻게 유지하느냐는 것이다. 이제는 돌아간다는 결정보다 돌아간 뒤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준비가 더 중요해졌다. 은퇴 후 2년, 고국에서의 삶이 후회로 바뀌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냉정하고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흔히 은퇴하면 여유가 생기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믿는다. 내가 이 칼럼을 쓰게 된 건 바로 그 믿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수십 년을 일하고 정년을 맞은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기대는 두 가지다. 하나는 경제적인 절약이고 또 하나는 정서적인 안식이다. 그런데 현실은 둘 다 그리 녹록지 않다. 돌아온 걸 후회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단순한 문화 충격이 아니다. 삶의 뿌리부터 흔들리는 낯선 시스템, 예상보다 큰 지출, 그리고 생각보다 깊어진 관계의 거리 때문이다. 많은 귀국 은퇴자들이 처음엔 환영받는다. 가족도 반기고 오랜 친구들도 얼굴을 보며 반가워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르다. 자녀들은 바쁘고 손주 돌봄을 맡겨지는 일이 자연스레 시작된다. 친구들은 이미 자신들만의 생활 루틴이 있어 자주 보기도 어렵다. 결국 고향으로 돌아왔는데도 외롭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이든 일본이든 캐나다든 오랜 이민 생활은 분명 그 나라의 시스템과 문화에 익숙해지게 만든다. 그만큼 한국의 일상은 이들에게 더 낯설게 다가온다. 병원 예약조차 전화나 방문으로 직접 해야 하고 단순한 동사무소 일 처리도 복잡하게 느껴진다.
거기에 말은 한국어지만 감정의 간극은 외국보다 클 수 있다. 고향이 고향 같지 않게 되는 순간이 바로 그런 때다. 경제적인 부분은 더 심각하다. 귀국자 중 상당수는 현지에서의 은퇴연금이나 부동산 매각 자금을 바탕으로 귀국한 뒤에도 몇 년은 거뜬히 지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해서 생긴다. 우선 물가가 생각보다 높다. 단순한 외식 한 끼에도 지갑이 가볍게 느껴질 정도고 생활비는 꾸준히 오르는데 소득은 없다.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있어도 병원 다니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부담이 된다. 특히 만성질환 약값은 미국보다 싸다고 생각해도 자주 반복되면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이 된다. 더구나 많은 귀국자들이 집을 매입하면서 목돈을 한 번에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이후 생활비가 빠르게 소진된다. 자산을 나눠서 관리하지 않으면 2년 안에 심각한 재정 불안에 직면하기도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정서적인 피로감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온다. 해외 생활에서는 분명 이방인이었지만 그 나름대로 자율성과 독립성이 있었다. 그런데 한국에선 나이가 들수록 역할을 기대받게 된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엔 돌봄의 책임이 자연스럽게 주어진다. 손주를 봐주며 기쁨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것이 일상이 되면 일이 된다. 자녀들은 감사하지만 당연하게 여기는 듯하고 노부모는 말을 못해도 점점 지쳐간다. 본인이 생각했던 은퇴 후의 여유로운 생활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더구나 나이 든 부모가 자녀 집에 얹혀 사는 구조라면 심리적 위축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독립된 생활 공간과 일정한 경제적 자립이 없는 경우 돌아온 선택 자체가 불행으로 느껴지는 지점까지 간다. 이런 상황에서 귀국을 고려하는 이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건 준비 없는 귀국은 더 큰 혼란을 부른다는 사실이다. 첫째는 생활비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 한국에서의 월 평균 지출을 항목별로 계산하고 최소한 3년 이상의 현금 흐름을 점검해야 한다. 의료비, 주거비, 교통비, 통신비, 여가 비용까지 포함해서 본인의 건강 상태나 연령에 따라 가감해야 한다. 둘째는 정서적인 안정망을 점검해야 한다. 친구가 있는가? 자주 만날 수 있는가? 가족과의 관계는 어떤가? 만약 이 부분이 취약하다면 외로움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온다. 셋째는 역할의 재정립이다. 단순히 쉬러 오는 귀국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또는 일상적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이 있어야 한다. 지역 커뮤니티나 봉사활동, 취미나 소일거리라도 본인이 주도해서 시작하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공허하게 지나간다. 은퇴는 단절이 아니야. 삶의 전환이고 귀국은 그 전환의 형태 중 하나일 뿐이다. 하지만 그 전환이 진짜 안정이 되려면 타지에서 돌아온 이방인이라는 감정을 줄여줄 수 있는 자립적 구조가 필요하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균형을 갖춘 상태에서의 귀국만이 실패하지 않는다. 단지 고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복해지지 않는다. 가족이 옆에 있다고 외롭지 않은 것도 아니다. 결국 삶은 어디에 있느냐보다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하다. 돌아온 걸 후회하지 않으려면 돌아오기 전부터 충분한 시뮬레이션과 감정 정리가 필요하다. 요즘 들어 이런 상담이 늘어나는 걸 보면 이 문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닥치고 있다는 의미다. 귀국은 선택이지 해결책이 아니다. 준비되지 않은 귀국은 고향을 낯선 땅으로 만들 수 있다. 이제는 돌아가는 것보다 돌아온 이유를 준비할 때다. 그런 준비가 당신의 2년 후를 후회가 아닌 만족으로 만들 수 있다.